안녕하세요. 이유라트 이유리입니다. 명품 주얼리 문신템. 오늘은 목걸이 중에 탑3를 골라줄게요. 어떤 패션에도 잘 어울리고 마치 문신을 한 것처럼 아침부터 잘 때까지 심지어는 샤워할 때도 하고 있을 수 있는 내 몸 같은 명품 주얼리 목걸이. 브랜드별로 70만원대부터 600만원대까지. 첫 번째 브랜드입니다. 까르띠에 1895 넥클리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걸이로 저에게는 4년째 문신템이죠. 1895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아무르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완전히 다른 디자인입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반짝임이나 그 퓨어함이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1895 넥클리스는 1000분의 950 플래티늄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 세팅인데요. 근데 제가 구매할 때는 이거 플래티늄이거든요. 0.23캐럿이에요. 제가 이 작은 사이즈를 구매한 이유는 저도 1캐럿 다이아 원석을 가지고 있는데 목걸이로 하면은 약간 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걸이를 선택한 이유는 한 듯 안 한 듯. 멀리서 보면 안 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반짝거리면서 뭐지? 목걸이인가? 은은한 그런데 퀄리티 있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 것 같은 이 비슷한 사이즈 목걸이를 하려면 화이트 골드로 하시면 되는데요. 캐럿 중량이나 스톤의 개수까지도 우리가 고르는 것에 따라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3개 정도 이렇게 똥똥똥 있는 것도 예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디자인으로 고른 이유는 왜 그런 패션 있잖아요. 목걸이가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패션. 거기에도 그냥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크기로 골랐고 G 컬러의 VVS1 그리고 엑설런트 컷으로 골랐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해본 후기로는 너무나 편해요. 그냥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무게이고 샤워할 때나 잠잘 때도 계속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문신템이라는 까르띠에 다무르 핑크 골드, 옐로우 골드, 화이트 골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확대해보면 겉에 금속으로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고요.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훨씬 더 앙증맞은 크기,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느낌. 1895 넥클리스. 원석 자체가 모든 방향에서 빛을 통과시켜서 좀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고 이 다무르는 겉에 골드가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앞면에서만 빛을 받아서 발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짝이는 느낌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문신템으로는 너무나 깔끔하고 괜찮은 디자인입니다. 트리니티 넥클리스 239만원. 자, 트리니티 넥클리스 스몰 모델입니다.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옐로우 골드 컬러가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까르띠에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 체인이 반짝거리는 느낌? 그런 게 조금 더 뛰어나다. 이게 세공 기술이겠죠. 조명 때문인가? 그 매장의 조명을 좋은 걸 쓰나? 요즘에 이 트리니티 라인 유행하고 있잖아요. 크기별로, 사이즈별로 있고요. 까르띠에 저스트 앵클루 645만원. 못이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져 있고요. 가운데 다이아몬드 세팅되어 있고요. 못의 끝부분에 날카로운 부분에도 다이아몬드 하나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저스트 앵클루 펜던트는 금의 함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무게도 또 들어가겠죠. 더 럭셔리한 느낌? 문신템이지만 강한 느낌? 멀리서 봤을 때는 원형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 오면 이분 세다. 그냥 되게 세련된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디테일 보니까 센데?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죠? 저는 요거 화이트 골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저의 피부톤에는 화이트 골드가 훨씬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스트 앵클루 락커 같다. 클래시드 까르띠에 펜던트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퍼즐 맞추는 것처럼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이 세공 기술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클래시드 까르띠에도 뭔가 락커 같아. 360도로 한번 봐줘야 됩니다. 다이아 버전도 있거든요.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잠깐만 그냥 보고 넘어가 봅시다. 눈요기는 조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디엄 사이즈도 있어요. 565만 원. 조금 더 굵은 조각들의 모음. 예쁘면서 세련되면서 강렬하다.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모던한 느낌인데 역시 가까이서 보면 이 사람 세다. 시드 까르띠에 1300이요. 스톤 크기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 겉에 감싸고 있는 골드가 있잖아요. 골드가 펜던트의 크기를 키워주기 때문에 안에 원석의 크기가 그닥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Love 까르띠에. 까르띠에라는 브랜드에서 평소에 문신템으로 했을 때 적당하고 무난한 그리고 예쁜 퀄리티 높은 제품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다. 너무 예쁘잖아요. 388만 원. 러브 링이 같이 이렇게
딱 손을 잡은 것처럼 맞물려져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이잖아요. 뭔가 페미닌한 느낌보다는 중성적인 느낌. 트리니티 쿠션 넥클리스 493만 원. 요즘에 트리니티 라인이 너무나 예쁜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동그란 원들이 겹쳐져 있는 게 아니고 꼭지점이 둥그러져 있는 네모가 겹쳐져 있어서 훨씬 더 입체적인 디자인입니다. 동글동글한 게 겹쳐져 있는 것보다는 이 네모가 훨씬 더 직접 해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까르띠에의 제품들 중에 저의 선택은 무엇이냐? 바로 뭐 지금 구매를 했잖아요. 문신템이라고 하는 그 주제이기 때문에 이 189 목걸이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전 이미 지금 이 목걸이가 있으니까 이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왠지 모르게 트리니티 쿠션 넥클리스 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지만 다음 브랜드 티파니에서 더 보겠습니다. 티파니 솔리스트 6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원형 펜던트의 느낌인데 가운데 커다란 다이아몬드 원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신템이긴 하지만 조금 더 존재감 있는 스타일. 그런데 일단 제가 이렇게 너무나 깔끔한 디자인이 있잖아요. 디테일이 있는 디자인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되게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 건데요. 예전에는 다이아몬드를 자연에서 채취해내서 가공을 해야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좀 귀했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어요. 그 회사들에서 시중에 다이아몬드를 푸는 양을 제한을 해왔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가격이 계속 고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실험실에서 완전히 똑같은 성분의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랩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랩 다이아몬드들이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풀렸어요. 그런데 다큐를 보니까 진짜로 채취한 다이아몬드와 랩 다이아몬드가 구분되어서 시중에 유통되어지지 않고 아무도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분이 똑같고 반짝임이 똑같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값어치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해봤는데 제품의 디자인입니다.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그리고 훨씬 더 등급이 높아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 그리고 그 세공 기술 티파니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스스로 커팅할 수 있는 티파니 커팅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린 펜던트 같은 요런 디자인 요런 것이 조금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은가. 티파니 특유의 디자인과 세공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565만 원이고요. 로즈 골드 및 플래티늄, 옐로우 골드 및 플래티늄 이렇게 세 가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값어치가 있지 않나? 나는 좀 특별하고 싶다. 남들이 다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하고 스스로가 만족하는 스타일이라면 이런 제품 한번 골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무난하게 다무르와 비슷한 디자인의 엘사 퍼레티 실버로 가면 71만 원, 플래티늄으로 가면 1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티파니 키 목걸이 저는 이거를 구매할 때 큰 키가 달려있는 펜던트로 구매하면 좀 패션 스타일 안에서 튈 것 같아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하트 그리고 그 하트 안에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골랐는데요. 지금은 이 디자인은 없고요. 더 화려하고 예쁜 디자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펜던트 가격만 356만 원이에요.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로즈 골드. 티파니 하면 키죠. 이 키가 티파니의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가장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티파니에서 키 목걸이로 구매를 했습니다. 티파니 하드웨어 스털링 실버 117만 원. 저는 실버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은근히 보잖아. 되게 럭셔리한 느낌은 나는데 보면 볼수록 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락커예요. 티파니 노트, 옐로우 골드, 로즈 골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의외로 직접 해보잖아요. 세단 느낌보다는 약간 리본 같은 느낌이 나서 상당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고 계시는 티파니 T 170만 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목걸이들을 통틀어서 가장 깔끔. 저분은 펜던트를 안 하고 스트랩만 하고 계신가? 아니네. 가까이서 보니까 웃고 있는 스마일 입에 펜던트를 하고 계시네. 모던하고 깔끔하고 더 로우 패션 즐기시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목걸이입니다. 자, 티파니에서는 무엇을 선택하면 좋겠나?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열쇠예요. 티파니는 키다. 키 목걸이 구매한 다음에 다른 거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다. 다음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 자, 반클리프 아펠 하면은 가장 부동의 1위 제품이 있어요. 바로 아람브라. 자, 아람브라 중에서도 빈티지 사이즈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 마더 오브 펄이 인기가 많은데 이 마더 오브 펄은 자개잖아요. 자개는 물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신템으로 할 수 없습니다. 탈락!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화이트 골드로 전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600만 원이에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자개가 훨씬 더 예쁘지 않나? 왜냐면 저는 피부톤이 밝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개에 들어가는 화이트 느낌이 그 스킨에 올려졌을 때 훨씬 더 화사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이 화이트 골드가 조금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더 깔끔하고 모던하고. 이 아람브라 디자인 자체가 너무 장식적이어서 문신템으로는 조금 거슬려 모든 패션에 적용하기는 좀 그렇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화이트 골드로 되어 있는 제품이 괜찮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스위트 아람브라 펜던트인데 다이아몬드가 또도도도도 수놓아져 있는, 물론 스위트 사이즈는 정말 작아요. 이게 다이아로서의 의미가 있나? 이 다이아 원석 큰 거 하나가 달려있는 거랑 작은 게 그냥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랑 반짝임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골드로만 되어 있는 거 사느니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문신템으로 너무나 괜찮다. 사실 저는 빈티지 사이즈로 파베로 되어 있는 이 제품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1270만 원이네요. 다이아가 들어가는 거는 큰 게 예쁩니다. 무조건. 언니 너무 크면 아줌마 같지 않아요? 1년 금방 가요. 그러다 보면은 20대가 30대 되고 30대가 40대 되고 40대가 금방 60대 됩니다. 예, 갑자기 점프. 근데 이런 거는 영원하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옷이나 가방은 오래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컬러가 바라고 너무 헐어서 오래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만 주얼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한 번 구매할 때 제대로 된 거 구매하는 게 낫다. 반클리프 아펠에서 프리볼 펜던트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가격이 좋아요. 288만 원. 가운데 다이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입체적이에요. 디자인이. 그래서 멀리서 본 것과 실제 가까이 가서 점점 보는 것과 좀 느낌이 달라요. 되게 예쁩니다. 화이트 골드 추천드리고요. 303만 원. 근데 이것도 역시 다이아몬드 파베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715만 원. 물론 600만 원대까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파베로 되어 있는 거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가격이 나갈수록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프리볼이나 아람브라 두 개 중에 선택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있지만 뒤에 나오는 브랜드 때문에 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불가리 나올 건데요. 불가리 말고 그 뒤에 나오는 브랜드예요. 다음 브랜드입니다. 불가리. 불가리 하면 비제로1이죠. 뭔가 실제로 보면 이 펜던트가 되게 통통하고 엄청나게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문신템으로 하고 있으려면 어느 정도 키가 있으시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덩치가 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잘 어울리시고요. 오히려 남성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불가리에서는 디바스 드림이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화이트 자개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신템에서는 샤워할 때도 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개는 탈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입니다. 샤넬. 샤넬에서는 코코크러쉬. 부동의 1위죠. 코코크러쉬. 416만 원. 이 넥클리스 너무나 깔끔하고 그냥 샤넬은 넘사로 모든 카테고리의 디자인이 다 예쁜 것 같아요. 비제로원 같긴 한데 정갈한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 3가지 컬러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이 진짜 예쁜데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의아한 느낌이 있는데요. 까넬리아 넥클리스입니다. 가격도 470만 원. 가운데 다이아도 들어가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코코크러쉬도 사고 싶고요. 까넬리아도 사고 싶어요. 매장에 갔다가 화이트 골드 했다가 전체 다이아몬드 파베를 또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눈이 돌아가면서 역시 나는 다이아 파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꼬멧! 별 넥클리스. 가까이서 보면요. 입체적인 별 모양이에요. 이게 플랫한 별이 아니고 약간 둥그러져 있습니다. 632만 원. 괜찮지 않아요? 이 꼬맷들을 구매한다면 나를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타인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샤넬 별 목걸이 하고 있는 그 친구 이렇게 좀 각인이 될 것 같은? 근데 그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샤넬 목걸이는 다 구매하고 싶어요. 모든 건 예산이 문제죠. 자, 에르메스. 자, 에르메스에서 제가 구매한 목걸이 보여드렸잖아요.
있어요. 이것도 제가 평소 문신템으로 하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실버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179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동그란 로즈 골드도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와서 동그란 이 펜던트가 조금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끝판왕 브랜드 갈게요. 그라프. 기회가 된다면 그라프 매장에 가서 한번 골라줄게요.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역사와 더불어서 브랜드의 가치와 우리가 그라프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라프 매장에 들어가서 여러 제품들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것은 제품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 세공 기술도 좋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최상 등급을 사용했고요. 그 중에 저는 미니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 펜던트 486만 원. 이 목걸이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잖아요. 가운데 좀 커다란 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입니다. 이 제품도 평소에 하고 있으면 나비 모양 목걸이 하고 있는 그 럭셔리한 느낌 풍기는 그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다이아몬드의 크기도 크고요. 훨씬 더 화려해 보이고요. 입체적인 느낌. 이 라운드 다이아몬드 펜던트 화이트 골드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까르띠에처럼 우리가 원석을 선택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까르띠에와는 다른 점은 까르띠에는 마치 스트랩이 다이아몬드를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다이아몬드의 윗부분을 겹쳐지면서 일체형처럼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깔끔한 디자인이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그라프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펜던트는 아래쪽으로 펜던트만 따로 달려있는 고리를 통해서 스트랩을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문신템을 고른다 하면은 탑3를 어떤 걸로 골라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이미 제가 고른 까르띠에, 티파니, 에르메스 요거는 제외하도록 하는 게 어때요? 이미 제가 골랐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반클리프 아펠의 스위트 아람브라 펜던트 골라볼게요. 그 다음에 샤넬로 가고 싶은데요. 저는 이 에르메스 라운드가 있으니까 샤넬 꼬메트 갑니다. 그리고 그라프 갑니다. 그라프는 뭔가 지금 가장 저렴한 것 같아요.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3개 골라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것까지 하면 6개네요. 문신템 시리즈, 오늘은 여자 시계입니다. 처음부터 너무너무나 궁금한 명품 여자 시계 순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본 계급 또는 브랜드의 명성과 가격은 고려하지 않은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순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10위 태그호여, 9위 피아제, 8위 펜디, 7위 오메가, 6위 불가리, 5위 샤넬, 4위 구찌, 3위 에르메스, 2위 롤렉스, 1위 까르띠에. 너무 느끼해요? 느끼함을 은근히 참고 있었죠. 막 오글거렸어요. 이미 적응을 많이 하신 로이님들. 자, 그렇다면 1위 브랜드 까르띠에 시계부터 알아봅시다. 까르띠에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시계 라인, 어떤 제품일까요? 바로 베누아입니다. 베누아는 1958년 오발 샹트레 워치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1973년에 베누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아한 라인의 시그니처 워치는 시대를 초월한 프렌치 시크를 표현합니다. 베누아 워치가 기본적으로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사이즈는 미니와 스몰, 그리고 아예 뱅글 형태로 골드로 되어 있는 라인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 이 러브 까르띠에 팔찌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조금 더 둥그러져 있고 동그란 시계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매장에 가서 직접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의 머릿속에 다음 시계 이미 찜콩을 해놨는데요. 그중에 베누아가 위시리스트에 올라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러브 팔찌가 있기 때문에 뱅글로 되어 있는 베누아는 이 러브 팔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베누아 워치 그 뱅글은 하나만 했을 때 더 예쁘더라고요. 이미 러브가 있기 때문에 베누아 워치 뱅글은 저는 포기를 했고, 가죽으로 미니 사이즈를 할 것인가 아니면 스몰 사이즈로 갈 것인가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롤렉스도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골드 컬러 시계보다는 다이아 파베 시계를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미니 화이트 골드 다이아 파베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쁘긴 예쁜데 시계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물론 작아서 귀엽고 한 듯 안 한 듯 한 느낌 때문에 예쁠 수는 있는데 그럼 거의 그냥 가죽 블랙 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장에서 화이트 골드 다이아 팝의 스몰 베누아를 한번 해봤더니 그래, 바로 이거야.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가격대가 4천만 원대예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정도 구매할 정도로 내가 완전히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기다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까르띠에 시계들이 다 가격이 또 올랐어요. 그렇지만 베누아, 다이아, 파베 스몰 제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까르띠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은 사실 탱크예요. 모던하면서도 가장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은근히 우아한 나의 피부의 일부인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존재감 있게 팍 드러나는 그 고급스러움, 그것 때문에 저는 까르띠에 시계를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습에 도전하며 과감한 디자인을 선보인 탱크워치는 1917년 출시된 순간부터 당대의 신미주의자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간결한 라인과 독창적인 디자인, 새로운 해석을 통해 스스로 재창조하면서도 오리지널 스타일에 충실한 탱크워치는 예술적, 문화적으로 아방가르드한 인물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그들의 시계로 발돋움했어요. 이번에 새로운 라인으로 탱크로이 까르띠에 워치 미니 모델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살까 말까 감별사에서 우리 로율린들이 소장하고 있는 명품 시계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도 까르띠에 탱크였거든요. 뭔가 예물 시계로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명품 시계 입문할 때 까르띠에 탱크 워치로 입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많은 분들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활용도도 좋고 심미적으로도 아름답다는 이야기겠죠? 탱크 머스트 워치 스몰 모델이고요. 제가 해봤던 베누아 모델과는 다르게 이 탱크 스몰 모델은 저의 팔목에는 약간 두꺼운 느낌이 조금 있어요. 스트랩 굵기도 조금 더 굵거든요. 스몰 모델의 쿼츠 무브먼트 스틸 케이스, 저는 개인적으로 가죽 시계보다는 금속 소재가 조금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탱크 머스트 워치 스틸 케이스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가죽에 이 제품이라면 톤 그로 이런 거 있어도 너무나 갖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바로 탱크로이 까르띠에 워치 스몰 모델 쿼츠 무브먼트. 이 컬러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1470만 원이요? 가격 이번에 더 올랐네. 이 웜톤의 컬러이지만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가 같이 조합이 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지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스틸보다 골드 제품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눈이 돌아갑니다. 네, 미안해요. 눈이 돌아간다뇨? 반합니다. 저희 위시리스트 워치 한번 이 제품 넣어보고요. 그리고 까르띠에에서 정말 더더더더 인기 있는 시계 라인이 또 펜더죠. 한동안 펜더가 저의 위시리스트였거든요. 근데 펜더에서 이 스틸과 옐로우 골드를 착용을 해봤는데, 골드 앞에서 스틸은 약간 어두워 보여, 시무룩해 보여요. 아니, 저는 쿨톤이라서 옐로우 컬러보다는 밝은 컬러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뭐 다 잘 어울려요? 근데 조금 더 어울리는 거는 다이아 파베라든지 화이트 골드라든지 그쪽이 조금 더 깨끗하게 통글 없이 잘 어울리는데, 스틸과 옐로우 골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스틸이 약간 너무 어두운 회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액세서리나 시계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높을수록 너무너무 예쁘긴 해요. 딜레마입니다. 내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매하기는 힘들어. 일단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펜더드 까르띠에 워치 스몰 모델 스틸이 진짜 가장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한동안 쭉 했었어요. 로즈 골드도 있고요. 옐로우 골드와 스틸이 같이 콤비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요. 제가 위시리스트에 처음 넣어놨을 때 미니 모델 옐로우 골드가 가격대가 2천만 원 초반대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3,010만 원이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대단하네요, 진짜. 이 러브 팔찌와 펜더 옐로우 골드 시계 같이 하면 정말 평생 시계 살 일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이 제품을 위시리스트에 올려놓았었거든요. 지금 베누아에 밀려가지고 말이에요. 이 펜더 미니 사이즈에서 옐로우 골드로 이 스트랩이 되게 길어가지고 손목을 다 감싸면서 뱅글 형식으로 이중 팔찌를 한 것 같은, 이것도 너무너무 예뻐요. 실제로 펜더라는 이름에 걸맞게 표범의 조각들로 같이 구성되어진 시계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작품들이죠. 대단하네요. 주얼리 워치. 이런 거는 가보로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까르띠에 전시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면 예전에 만들어진 이런 제품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펜더 주얼리 워치 제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거 100년 후에 우리 후손이 전시에 이렇게 제품을 참여하게 대여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제품 아니에요? 2위 브랜드 롤렉스. 롤렉스 매장에 가도 다양한 제품들을 한눈에 다 구경할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제품들을 한눈에 직접 보고 직접 착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직접 실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롤렉스 제품이 이렇게 많은 거를 저는 지금 처음 보긴 하거든요. 역시 롤렉스 예쁘네요. 제 시계는 여기 다이아 없거든요? 로마 숫자가 있어서. 근데 다이아가 더 예쁘긴 하네요. 롤렉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예뻐 보이네요. 31mm 데이트 저스트고요. 이 블루판에 이 실버와의 조합이 너무 예쁘고, 블루판이 빛의 각도에 따라서 직선적인 그 광채가 나잖아요. 그게 너무 예뻐요. 훨씬 더 영하고 모던하긴 한 것 같아요. 캐주얼 입으시는 분들은 이 모델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착장에는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근데 오이스터도 너무 예쁘다. 저는 쿨톤이라서 초코파는 안 어울리지 않을까? 요거는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숫자 부분이 별이에요. 저희 가운데 있는 바이올렛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오묘하게 컬러들이 너무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롤렉스 하는구나. 근데 이 다이아 베젤은 정말 약간 부담스럽긴 하네요. 캐주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너무 화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네요. 우아한 분위기가 조금 노블해 보일 수가 있어서 호불호는 갈리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계속 인기가 좋은 다이얼 중에 하나고요. 탱크 먼저 해볼까요? 가죽이 되게 부드럽네요. 이렇게 탁 달라붙는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이거 진짜 깔끔하고 예쁘네요. 저는 탱크보다는 발롱블루가 조금 더 잘 어울리나 봐요. 저 팬더 위시리스트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물론 골드가 있었지만 이것도 예쁘네요. 진짜 그냥 브레이슬릿 같아요. 골드하거나 좀 더 화려한 거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밸런스를 잡아주거든요. 네, 액세서리 레이어링. 저 이 핑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이스 핑크. 저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한번 해볼게요. 랩핑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느낌으로. 헉, 불갈이 멋있어요. 이것도 예쁘다. 피아제가 이렇게 예뻤나? 네이비 컬러 가죽이거든요. 플레인이에요. 근데 다이얼만 다이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이아 팝에도 한번 해볼게요. 다이아 팝에 하면은 또 눈에 안 들어올 텐데. 다이아 팝에도 예쁜데 기본도 예쁜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잘 어울려요. 네, 예뻐요. 다이아 팝에. 거의 브레이슬릿의 개념이에요. 예거 르쿨트르 랑데뷰거든요. 여왕님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레시하네요. 가죽인데도. 이 조합들이 너무 예쁘다. 이 두께가 얇아가지고요. 디자인 크기가 커도 예쁜 것 같아요. 데이 앤 나잇이래요. 해가 떠 있는 시간과 달이 떠 있는 시간. 너무너무 예쁘네요. 저도 H아워 있거든요. 저는 화이트 스트랩에 골드가 있어요. 실버 컬러에 토프 컬러 같은 이 가죽 컬러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저랑. 이것도 예쁘다. 미니 사이즈예요. 네, 저는 또 미니 사이즈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샤넬 J12. 캐주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남성분들이 하시면 좋겠네요. 뭔가 커플템으로 같이 해도 예쁠 것 같아요. 브렉의 네이플. 겉에 다이아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화려하거나 이렇게 튀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숫자의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지금 이거는 실크 스트랩이네요. 저 실크 스트랩은 처음 봐요. 뒤쪽에도 끝까지. 다이아가 화배가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 실크 스트랩이 뭔가 드레시하면서도 깔끔한 느낌? 저는 불가리에서 가장 탐이 나는 워치는 세르펜티 워치입니다. 한 줄로 되어 있는 것도 예쁘지만 사실 두 줄로 저의 손목을 싹 감싸주는 옐로우 골드 제품을 가장 탐을 내고 있는데요. 불가리는 여성용 시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자 고급 시계의 대명사이자 주얼리 제작의 심도 깊은 노하우와 스위스 워치 메이킹의 정밀함이 결합된 불가리의 여성용 워치 컬렉션은 이탈리아 디자인의 우아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저는 불가리의 시계들이 왠지 모르게 강한 여성성, 리더십, 범접할 수 없는 부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 디자인에서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왠지 이집트 시대에서 온 디자인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오메가 여성 시계에도 이렇게 다양한 시계들이 있어요, 로이님들. 오메가는 시계 브랜드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럭셔리 시계 브랜드거든요. 그 브랜드의 명성에 걸맞게 정말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컬러 조합,
세밀하게 조금씩 다른 라인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메가 시계 하면 제가 아는 언니가 겪었던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언니가 결혼하신 그 남편분이 우리나라의 좀 유명한 집안의 분이었어요. 그 언니가 평소에 그렇게 청소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뭐가 많이 이렇게 집에 쌓여 있었나 봐요. 한 번은 집 전체를 대청소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자기도 몰랐던 어느 구석에서 시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딱 찍어가지고 친구들에게 공유를 했는데 그게 오메가 시계였습니다. 그 언니의 남편분이 총각 때부터 살고 있던 집이었거든요. 그 시어머니가 하셨던 오메가 시계가 나와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가지라고 하셔가지고 그 언니가 가졌다는 아주 아름다운 일화 그 일화가 떠올라요. 우리 로율님들 중에 실버 바탕에 핑크 베젤 좋아하시는 로율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컨스텔레이션 이 제품도 괜찮은 것 같고요. 블루 컬러 좋아하시는 로율님들은 또 이 블루 컬러로 피아제만의 디자인이 딱 있어서 전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우아하고도 편안한 피아제 여성 골드 브레이슬릿 시계는 화려한 주얼리이자 행운의 부적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손목을 아름답게 장식해줍니다.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 이 라인은 카롤린 뮤라를 위해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제작한 최초의 손목 시계를 자유롭게 재해석했습니다. 세련미와 정밀도의 완벽한 상징을 보여줍니다. 한숨부터 나온 거 이해해주세요. 저의 가장 위시리스트의 끝판왕에 있는 시계는 브레게예요. 이 판 전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라인이 있고요. 깨끗하게 화이트 자개로 되어 있는 라인이 있거든요. 손목을 감싸는 라인 자체가 화이트 골드 팔찌 같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럭셔리한 느낌은 다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매장에 마쇼프를 데리고 직접 같이 착용을 해봤거든요. 그 아름다움에 눈이 먼다 라는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내가 구매한 시계들 다 구매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평생 이 시계 하나만 갖고 있어도 만족감이 너무나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계예요. 백화점에서도 할인을 엄청 해주더라고요. 원래 정상가는 1억 정도 됐었는데 할인을 해서 8천만 원 후반대인가요? 까지의 가격을 안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시계 사진을 제가 마쇼프에게 보여줬어요. 이 시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의 인생 위시리스트 시계예요 라고 딱 보여줬더니 마쇼프가 첫 마디가 1억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너무 고가의 시계처럼 보이긴 해요. 에르메스에서도 시계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에르메스는 항상 그 취지와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명품 시계를 구매하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1번, 시간을 확인한다. 2번, 패션. 3번, 이 시계 브랜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 4번,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5번, 투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2, 3, 4번의 이유로 시계를 구매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시계가 저의 위시리스트에 오를까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시계는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콤비, 샤넬, 프리미에르, 에르메스, H아우어, 펜디 시계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까르띠에 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까르띠에 시계에 예전부터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펜더 위시리스트에 있다가 현재는 베누아, 다이아 팝에 생각을 굳혔고요. 그리고 브레게 네이플,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 들어가 있는 제품. 너무 고가라서 이거는 저의 인생 위시리스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시리스트에 그냥 넣어보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모아서 이런 거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로율님들도 실제로 실착을 해봐야 나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율아트 이율입니다. 명품 문신템 브레이슬릿 40만 원대부터 1000만 원대까지 브랜드별로 인기 있는 이유, 가격까지 알려드리고 그중 탑 3 골라줄게요. 첫 번째 브랜드입니다. 까르띠에. 까르띠에에서 가장 압도적인 브레이슬릿 러브 브레이슬릿입니다. 기본 사이즈 1060만원, 화이트 골드는 더 가격이 나갑니다. 1130만원, 스몰 사이즈가 있어요. 같은 디자인인데 얇은 거죠. 680만원, 화이트 골드는 730만원입니다. 다이아가 4개 들어가 있는 제품은 기본 사이즈가 1700만원, 화이트 골드가 1820만원이고요. 다이아 파베가 있죠. 옐로우 골드,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는 6650만원까지 이 많은 종류 중에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가? 상황과 가치관
시간, 그리고 패션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팔찌 딱 하나만 하는 게 좋더라. 그러면 기본 사이즈. 첫 번째, 유광으로 반짝거리는 말끔한 표면인 원조 러브. 두 번째, 브러쉬드라는 명칭으로 겉면에 브러쉬가 지나간 것 같은 처리를 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브러쉬드 러브. 자, 두 가지의 텍스처가 있는데 주얼리의 역할은 럭셔리해 보이면서도 세련돼 보이고 나를 더더욱 빛나게 해줘야 하는 것. 문신처럼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요점은 주얼리는 빛이 나야 한다. 아주 반짝반짝해야 한다. 그래서 브러쉬드는 탈락입니다. 저의 기준에는 그래요. 알아요. 왜 브러쉬드가 나왔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로 기본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 매끄러운 표면에 스크래치가 하도 잘나서 결국은 긁힌 자국들이 다 보이면서 빛이 바랜다는 거. 제가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스크래치 났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스크래치가 아주 미세한 것부터 굵은 것까지 여러 가지로 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브러쉬드처럼 무광 느낌? 이런 액세서리보다는 이렇게 유광 느낌, 반짝반짝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뭐 이런 스크래치 난 것도 나만의 스크래치, 나의 것, 이런 흔적이죠. 그래서 브러쉬드는 탈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취향인데 캐주얼을 주로 입으신다면 아예 다이아가 없는 민자 디자인도 좋을 것 같고요. 원피스 주로 입으시고 페미닌한 무드를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로율님들은 이렇게 다이아가 앞부분에 2개, 뒷부분에 2개 해서 4개가 들어가거든요. 이 다이아가 들어가면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이 나죠. 멀리서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페미닌한 스타일을 주로 즐겨 입잖아요. 그래서 요 4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볼 때마다 만족스럽고 사진을 찍히거나 영상을 찍혔을 때도 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제가 스스로 봐도 만족스럽고 볼 때마다 감동해요. 나의 선택이 옳았다. 그래, 너무 잘 샀어. 그때 제가 1200 얼마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 1700 얼마가 됐잖아요. 그때 사길 잘했다. 제가 여태까지 산 모든 명품을 통틀어서 가장 만족도 높은 1위 제품입니다. 자, 네 번째는 다이아 파베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삽니다. 옐로우 골드 파베, 로즈 골드 파베, 화이트 골드 파베. 다이아 파베로 화이트 골드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예뻐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파베로 갈 거면 저는 스몰 사이즈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왜냐면 파베가 너무 부피가 커지면 좀 과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나 정말 돈 많아, 알지 사람들아? 뭐 이런 느낌 좀 풍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 파베는 좀 얇은 걸로. 언니, 기본 사이즈와 스몰 사이즈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스몰 사이즈는 레이어드 하기가 좋다. 나는 팔이 정말 가늘다. 나는 애기 팔이다. 그리고 튀는 거 싫다. 멀리서 봤을 때 그닥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10m 정도 다가왔을 때부터 그냥 조금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저거 러브 팔찌구나. 그 정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만 하겠다. 기본 사이즈. 레이어드 하겠다. 스몰 사이즈. 나머지 고르는 거는 예산에 맞춰서. 자, 여기서 컬러 고르는 방법을 한번 종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율님들이 평소에 이유라트 영상 보시고 언니는 여름 쿨톤에다가 피부톤도 밝은 편인데 왜 옐로우 골드를 하시나요? 쿨톤은 무조건 로즈 골드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깔끔하게 한번 종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름 쿨톤이에요. 거기다가 13호 피부입니다. 거의 백인에 가까운 피부. 그래서 피부톤 자체가 명도가 높아요. 거의 화이트에 가깝다. 지금 약간 이제 여름 돼서 조금 타서 조금 어두워지긴 했는데 겨울 되면 더 아이보리? 근데 이 까르띠에에서 로즈 골드와 옐로우 골드를 자세히 보면 명도가 옐로우 골드가 조금 더 높습니다. 더 밝다는 거죠. 저의 이 밝은 피부에 로즈 골드를 딱 올리잖아요. 로즈 골드가 약간 갈색으로 보여요. 내 피부보다 더 밝아서 반짝이는 역할이 액세서리잖아요. 그래서 제 피부보다 로즈 골드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갈색 팔찌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이트 골드가 가장 잘 어울리지만 이 러브 팔찌는 옐로우 골드가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피부톤이 21호보다 더 밝은 명도의 로율님들은 옐로우 골드와 로즈 골드 직접 매장에 가셔서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웜톤은 옐로우 골드로 그냥 가면 됩니다. 고민 안 해도 돼요. 저스트 앵클루 러브와 더불어 양대 강자입니다. 예전에는 기본 사이즈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하기에는 중량도 무겁고
너무 강력했습니다. 이것도 락커였어. 진짜 공사장에서 그 대못 있잖아요. 그 대못을 있는 힘껏 구부려서 내 팔에 탁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스몰이 있죠. 아무리 못 디자인이고 강렬한 락커 같은 디자인이라고 해도 스몰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스몰 모델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거든요. 저희 그 동네에 여자들만 모이는 퀸스 그룹이라고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가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그냥 잔톡방 이렇게 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여성 CEO분들은 다 이 저스트 앵클로 팔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여성들,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 저스트 앵클로 팔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장 가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화이트 골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스트 앵클로 스몰 사이즈를 화이트 골드로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 옐로우 골드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화이트 골드는 다이아 들어간 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옐로우 골드와 핑크 골드 중에 고르고 다이아가 헤드에만 들어가 있는 모델을 할지 없는 모델을 할지는 예상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캐주얼을 주로 입으신다면 다이아가 없는 모델 스몰로 하시고 원피스나 정장을 주로 입으시고 페미닌한 스타일을 즐겨 하신다면 다이아가 있는 모델 210만 원 차이. 다이아로서의 가치 때문에 210만 원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다이아를 하기 위해서 세공도 더 들어가야 되고 아무래도 뭐 정성도 더 들어가고 뭐 그런 거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몸만 있는 것보다는 다이아가 있는 게 예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또 하게 된다면 옐로우 골드로 다이아가 들어가 있는 거. 일단은 화이트 골드가 저는 더 땡기기 때문에 생각은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러브가 있기 때문이에요. 러브와 저스트 앵클로 두 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영상의 끝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입니다. 반클리프 아펠. 일단은 프리볼 브레이슬릿 미니 모델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18K 핑크 골드에 루비, 에메랄드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메랄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프리볼 브레이슬릿 미니 모델인데 다이아몬드 파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18K 옐로우 골드,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람브라도 정말 여러 가지 스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석들은 손 세정제나 로션 뭐 그런 것들에 닿으면 안 돼요. 문신템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골드, 기요세 스타일이나 다이아몬드 파베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위트 아람브라 브레이슬릿 한 개 모티브 화이트 골드의 다이아몬드는 497만 원입니다. 자, 빈티지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저는 명품 주얼리 브랜드에서 레이어드하는 용도가 아니고 이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과연 가격에 비해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반클리프 팔찌라면 일단 요 정도 돼야 됩니다. 베를리 시그니처 브레이슬릿, 핑크 골드, 옐로우 골드, 화이트 골드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페미닌한 스타일, 깔끔한 스타일이면서도 디테일이 있지요. 이 밑에 있는 클로버 베를리도 너무 예쁘네요. 이 베를리와 까르띠에 러브 중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페미닌한 스타일로 많이 치우쳐 있다. 그러면은 이 베를리도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까르띠에 러브는 그냥 다 잘 어울립니다. 이 두 가지는 좀 기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를리 브레이슬릿 미디엄 모델. 이 동글동글동글한 공들이 큰 원을 이루는 이런 디자인의 브레이슬릿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하나만 하기에는 좀 그렇다. 레이어드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베를리 스위트 클로버 브레이슬릿 미디엄 모델. 가격이 2,500만 원이에요. 정말 너무하죠? 정말 넘사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실착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반클리프 앞에 이 팔찌질을 보면 그냥 진짜 이건 프랑스구나. 루브르 궁전에 나폴레옹의 부인인 조세핀 왕비가 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지 않아요? 이 클로버. 자, 이 반클리프 아펠의 브레이슬릿 과연 탑3에 들 것인가? 다음 브랜드입니다. 샤넬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기본 사이즈 베이지 골드, 옐로우 골드. 왜 화이트 골드 기본 사이즈 없는 거죠? 왜 화이트 골드를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도 있으면 너무 괜찮은데 여기 다이아를 이렇게 같이 한 모델밖에 없는 거예요. 화이트 골드는. 왜 그런 거예요? 저 같은 여름 쿨톤은 화이트 골드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요. 코코 크러쉬 사고 싶다고요. 그런데 왜 화이트 골드 이렇게 비싸게 하시는 거예요? 샤넬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을 하신다면
뭐냐면 일단은 저는 레이어드 하는 거를 생각한다면 하나 구매하고 조금 더 돈 모아서 하나 더 구매하고 이런다면은 미니를 선택을 하는데 나는 레이어드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로서 딱 존재감 있게 하고 나중에 계획은 없지만 그때 가서 레이어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미니를 하나 더 레이어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기본 사이즈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화이트 골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 없는 컬러 바로 베이지 골드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코코 크러쉬 미니에도 베이지 골드, 옐로우 골드, 화이트 골드. 여기 미니는 화이트 골드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52만 원이 더 비쌉니다. 자, 흩어진 느낌의 다이아몬드. 가운데는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다가 옆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한쪽에만 다이아가 보이는 거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다이아가 안 보일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베이지 골드, 옐로우 골드, 화이트 골드. 잠깐만, 가격이 2,030만 원인데? 이거 화이트 골드 못하겠는데? 미니에 다이아 버전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이거든요. 1,450만 원. 이걸로 가야겠다. 어쩔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미니로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컬러니까 베이지 골드 가는 거 어떤가.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예쁜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저는 화이트 골드 뱅글이 없기 때문에 화이트 골드 미니, 뉴 미니 다이아 버전으로 가는 거 어떤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예산에 따라서 고르면 되고 내가 예산이 다이아 들어간 건 너무 부담스럽다. 거의 뭐 2배잖아요. 베이지 골드 기본 사이즈로 입문으로 시작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명품 브랜드에서 브레이슬릿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의 중량도 많이 들어가고 목걸이에 비해서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레어한 겁니다. 다음 브랜드입니다. 부쉐론 콰트로 클래식 스몰 뱅글. 부쉐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락커 같으면서도 현대적이면서도 럭셔리한 느낌. 그리고 세공이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937만 원. 여기 지금 원석 들어가 있잖아요. 물 닿아도 안 되고 땀 닿아도 안 좋긴 하지만 땀은 뭐 어쩔 수 없이 닿을 수밖에 없겠죠. 손 세정제, 뭐 비누, 로션 이런 거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신템으로 골라드리기에는 까다롭다. 하지만 예쁘다. 부쉐론의 콰트로 클래식 브레이슬릿 예쁜 거 되게 많아요. 열려있는 디자인도 뭐 괜찮고요. 그렇지만 가격대가 꽤나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원석이 없고 다이아로 되어 있는 것들은 문신템으로 적합하잖아요. 세뻥 보헤մ 브레이슬릿 엑스스몰 모티브. 이 줄 자체가 다른 브랜드와는 좀 다르게 아주 견고한 로프 같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예쁜데요. 명품 주얼리 브레이슬릿이라면 뱅글 디자인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모티브만 달려있는 것들은 이렇게 돌아가면 그냥 줄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줄에 이 가격을 태우시겠습니까? 레이어드 하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파셋 브레이슬릿이 있어요. 뱅글 디자인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다음 브랜드에서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라프.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뱅글입니다.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 옐로우 골드 세 가지 컬러 있고요. 1,200만 원이에요. 그라프가 다른 브랜드들보다도 좀 고가입니다. 여기에 팝의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것은 2,095만 원이에요. 여기도 역시 화이트 골드의 다이아 팝에는 2,202만 원이에요. 부쉐론과 그라프 디자인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죠? 부쉐론이 739만 원, 그라프가 1,200만 원이에요. 어떤 것으로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브랜드입니다. 티파니 앵커. 티파니 앵커, 티파니 티. 티파니 티도 두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이렇게 뚫려있는 뱅글은 탄성이 있어서 얼렁얼렁 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뭔가 문신템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패셔너블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티파니 티 뱅글을 하겠다 하면은 완전히 막혀있는 이 제품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옐로우 골드,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와 팔라듐 소재로 되어 있고요. 티파니 티 스마일 팔찌도 있어요. 163만 원. 자, 요거는 모티브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금속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요. 다른 브랜드에서 모티브 들어간 건 거의 400만 원대잖아요. 이 티파니 티 브레이슬릿은 163만 원이니까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티파니 앵코에서 정말 강력한 다른 브랜드에 없는 라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바로 실버 제품이에요. 실버 무시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 대비 액세서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것은 또 실버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색깔이 변질된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비누로 많이 닦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컬러가 그렇게 많이 변질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착용하지 않고 그냥 보석함에 딱 넣어두면 변질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리턴 투 티파니, 티파니 블루 하트 태그 비드 브레이슬릿 실버 4mm입니다. 명품 주얼리로 입문하기에 요거보다 좋은 게 없다. 선물하기도 너무나 좋은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 저는 정말 좋아하고 하트 부분이 실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티파니 블루 컬러 아닙니까? 컬러 들어간 거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 골라드릴게요. 자, 이 블루 컬러인데 블루 컬러 뒤를 싹 돌려보면 다이아가 아주 작게 포인트로 하나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자물쇠 안에 글자 안에 다이아가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작게 들어가 있는 거. 요거 때문에 30만 원 더 쓰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이아는 의미가 없다. 여기서 30만 원 아낀 걸로 까르띠에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이아는 다이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눈에 띄는 그런 주얼리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테니스 팔찌 골라주세요 하는 로율님들 꽤나 많이 계셨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브랜드에서 테니스 팔찌가 나옵니다. 테니스 팔찌라고 하는 것은 전체 라인에 다 다이아로만 되어 있는 팔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테니스 팔찌에 들어가는 다이아는 그닥 그렇게 높은 등급의 다이아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1캐럿 이하의 다이아를 씁니다. 이 시대에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니스 팔찌는 랩 다이아로 된 것을 선택하는 게 낫다. 각 브랜드마다 테니스 팔찌의 세공 기술이나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그닥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더라도 그 브랜드만의 시그니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랩 다이아몬드 퀄리티와 반짝임은 같은 거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랩 다이아몬드 브랜드들 정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랩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브랜드 중에 퀄리티 높은 브랜드 같이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티파니 하드웨어 링크 실버도 있고요. 마이크로 링크 브레이슬릿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 주얼리 브랜드에서 입문템 브레이슬릿으로 40만 원대 제품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다음 브랜드입니다. 디올. 저는 개인적으로 디올 주얼리 라인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브랜드에 좀 없는 세공 디자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컬러 베리에이션 같은 것도 다른 브랜드에서 하지 않는 정말 자연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것 같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꽃잎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잘 디자인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러브 까르띠에 팔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드용으로 디올 로즈 드방을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과 같이 레이어드를 하려고 옐로우 골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화이트 자개에 가운데 다이아몬드 별 문양이 있고요. 뒤로 돌리면 화이트 자개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자개만 나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이아가 나오는 면을 훨씬 더 좋아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명품 문신템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화이트 자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좀 신경을 써주면서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디올에서 이렇게 러브 팔찌처럼 뱅글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로즈 팔찌가 있어요. 정말 장미 줄기에 가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형상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이런 식으로 열면 됩니다. 딱 착용을 하고 다시 이렇게 잠가주는, 이것도 너무 예뻐요. 유니크하잖아요. 다른 브랜드에 있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자연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했는데 상당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레이어드 해도 예쁘고요. 다이아가 가시 부분에 박혀있는 제품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즈 팔찌는 다이아 있는 것보다는 그냥 없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자인은 그냥 이 디자인 자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의 꿈의 팔찌 한번 구경시켜 드려볼까요? 로즈 디올 팔찌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이 시리즈 진짜 좋아해요. 이것은 예술 작품이야. 상당히 입체적이고요. 전체 다이아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아예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옐로우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왜 이래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동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감동을 줄 일이에요? 이거는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제품이에요. 눈요기 잘하셨죠? 매장에 가면 항상 좀 해봐요. 언젠가 이런 거 그냥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면서 매번 껴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하기 좋은 브레이슬릿을 한번 골라보았는데요. 예산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제품이 나뉘어집니다. 예산이 400만 원 이하라면 티파니부터 모티브가 포인트로 달려있는 브레이슬릿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400 얼마짜리 2개 살 거 그냥 모아서 난 1000만 원 만들었다. 그러면 뱅글 디자인 중에 고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것 같고요. 저의 소비 성향으로 봤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구매한 명품 주얼리 브레이슬릿은 바로 러브였어요. 이 제품으로 처음에 구매하고 나니까 레이어드 하려고 모티브 제품들 구매하는 거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자, 로율님들은 얼추 예상을 하시겠지만 탑3 한번 뽑아봅니다. 그냥 최고의 브레이슬릿은 까르띠에 러브인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두 가지 고르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2위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샤넬 코코 크러쉬입니다. 기본 사이즈고요. 베이지 골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클리프 아펠의 베를리 기본 스타일입니다. 자, 이유라트와 함께 현명한 소비 하시길 바라겠고요. 로율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구매하고 착용하고 계신 분들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율님들. 이유라트 이유리입니다. 오늘은 명품 주얼리 문신템 반지 브랜드별로 가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골라줄게요. 첫 번째 브랜드입니다. 까르띠에요. 뭐라 그런 거야? 까르띠에요. 지수님과 노윤서님이 트리니티 모델을 하고 나오시는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로즈 골드, 옐로우 골드, 화이트 골드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절대 떨어질 수 없어. 영원한 사랑,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 직접 매장에 가서 착용을 해봤거든요. 이 모델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예뻐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조그만 것보다는 미디엄 모델이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품 입문템으로 하기에도 너무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면서도 그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좋다 그래요? 더 큰 라지 모델도 있습니다. 라지 모델은 남자분한테 조금 더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긴 하고요. 남성용도 있어요. 화이트 골드와 함께 블랙 세라믹이 한 줄 같이 지나가거든요. 요거는 뭔가 조금 더 힙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액세서리는 뭔가 반짝이면서 화려한 느낌도 있으면서 나의 피부보다 훨씬 더 밝은 컬러여서 나라는 사람을 더 빛나게 도와주는 역할이 액세서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블랙 컬러를 그닥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커플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미디엄 모델을 하고 남편이나 남자친구는 이 제품으로 커플템으로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뭔가 흔하지 않으면서도 이거야말로 힙이고 이거야말로 패셔니스타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예쁜 게 나옵니다. 트리니티 쿠션링 각이 져 있는데요. 착용해보기 전에는 이거 동글동글한 게 훨씬 더 예쁘지. 반지인데 각이 져 있는 게 그렇게 예쁘겠어 했는데 이거 웬걸? 실제로 해보니까 각 져 있는 게 더 예쁜 거예요. 뭔가 더 힙해 보여. 유니크한데 그렇다고 너무 튀지도 않아. 트리니티 반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다이아 파베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거 해봤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전체 파베로 되어 있으면 화이트 골드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로즈 골드와 옐로우 골드에도 파베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더 예쁜 거예요. 6,750만 원. 돼요, 안 돼요? 물론 내가 지금 통장에 만약에 현금으로 100억 있다 이러면은 저는 이런 반지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100억 말고요. 현금으로 100억이 있다. 그만 얘기합시다. 어차피 못할 거니까요. 자, 까르띠에에서 러브 반지 많이 하시잖아요. 러브 반지는 약간 좀 식상한 느낌이 있어요. 문신템으로 하기에. 왜냐하면 웨딩밴드로 아주 많이 해왔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커플링인데 문신템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러브링을 여기에 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결혼 반지 같아요. 근데 여기 검지에 껴주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게 달라 보입니다. 그냥 금으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러브 반지는 다이아몬드 파베로 되어 있는 게 넘사로 예쁩니다. 진짜 깔끔하면서 군더더기 없으면서 파베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트리니티는 볼드하고 러브는 깔끔한데 이 러브의 팝에는 1130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러브 팝에 추천을 드립니다. 클래시드 까르띠에. 요즘 아주 급하게 급부상하고 있는 링입니다. 스몰 모델도 있고요. 미디엄 모델도 있고요. 아예 가운데가 두 줄로 되어 있어서 굵은 모델도 있어요. 이것도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또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는 모델도 있는데 작은 게 네 군데에 이렇게 뿔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고 커다란 다이아로 동그랗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어요. 저스트 앵클루. 저스트 앵클루는 출시된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이아가 팝에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동그란 곳에 다이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스트 앵클루 구매해서 후회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달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평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의 이렇게 시그니처 아이템, 나의 문신템으로 캐릭터화 시키기 되게 좋은 링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까르띠에, 트리니티, 저스트 앵클루, 클래시드 까르띠에 요 세 가지가 가장 유행하고 있는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의 위시템은 따로 있습니다. 이 반지 하신 분 한 분 본 것 같아요. 펜더드 까르띠에 링, 옐로우 골드, 펜더 얼굴을 자세히 보잖아요. 눈에 차보라이트 가넷으로 되어 있고 코는 오닉스예요. 너무 예뻐. 어떡하죠? 로즈 골드도 예쁘고 그런데 그냥 팝에로 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 화이트 골드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화이트 골드를 가려면 윗부분에만 화이트 팝에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 이번 제 생일에 마쇼프에게 이 반지 사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봄쯤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로 해봤는데 진짜 다른 제품들이랑은 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흔한 것보다 나만 하는 건데 나에게 찰떡으로 잘 어울려서 그 반지 그때 그 언니 그 반지 그 사람 이렇게 탁 나만의 반지. 다음 브랜드입니다. 샤넬. 현재 명품 문신템 반지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코코 크러쉬. 스몰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죠. 그냥 플레인한 금으로 되어 있는데도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화이트 골드 사고 싶은데 제가 실버에 요 정도 굵게 되는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이지 골드로 사는 게 낫지 않나? 베이지 골드로 검지에 끼는 걸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여기서 441만 원을 태울 것인가? 까르띠에 펜더 사는 거에 돈을 모아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죠. 하나만 해도 예쁘고 레이어드 해도 예쁘기 때문에 코코 크러쉬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샤넬에서 슈즈나 가방보다 가성비 가장 좋은 게 코코 크러쉬인 것 같아요. 코코 크러쉬는 가장 심플하지만 디테일이 또 있고 어떤 패션에도 잘 어울려요. 그러나 착용을 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광택이 없어집니다. 네, 오래 착용하고 계신 분들 거 봤더니 저게 코코 크러쉬야? 약간 구린데?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너무 광택이 없고 거의 무광 같은 느낌에다가 스크래치도 너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미니 사이즈 링이 있는데요. 미니로 쫙 해도 예쁘고 아니면 기본 사이즈 하나 하고 거기에 레이어드 하는 용도로 해도 예쁘고 그런데 미니 사이즈 하나만 하기에는 개성이 없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사이즈를 일단 첫 번째로 구매를 하셔라. 입문템이라면 완전히 두꺼운 라지 사이즈도 있어요. 저는 손가락이 좀 가는 편이어서 이 라지 사이즈는 어울리진 않고 스몰과 미니 같이 레이어드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스몰 모델에 다이아 되어 있는 거 828만 원. 이것도 괜찮다. 어때요, 로율님들? 스몰 모델의 다이아 요 제품과 까르띠에 펜더 두 개 중에 뭐가 나은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모양 안을 다이아로 꽉 채우고 있는 제품도 나왔는데 저는 요거는 너무 화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사실은 코코 크러쉬는 워낙 기본적인 디자인이고 깔끔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의 반지와도 레이어링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까르띠에 이 다이아 이 제품과 코코 크러쉬 스몰링 같이 레이어드 해도 되고요. 그죠? 거의 전천후 최고의 디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브랜드입니다. 부쉐론. 콰트로의 레이어드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레이어드가 가능하고 컬러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PVD가 들어가 있어요. 코팅 기술을 PVD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석은 아니어서 뭔가 문신템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골드로 되어 있는 걸 가장 선호하긴 하는데요. 화이트 포인트 들어간 거나 아니면 블루 포인트 들어간 거 좋아합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반지를 선물해 주셨는데 하늘색 빛으로 빛나는 오팔이었어요. 그 반지 어디 갔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늘색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일도 연한
밝은 하늘색으로 했는데 블루 컬러 포인트로 들어간 것도 좋아하고요. 여기는 또 블랙 포인트 들어간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셋벙은 X 스몰 사이즈부터 있는데요. 뱃머리에서 디자인을 따와서 만든 라인인데 X 스몰도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아 파베로 들어가 있는데 여성스러운 느낌? 저는 이왕 할 거면 S 사이즈가 조금 더 예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모티브가 2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3개 들어가 있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다음 브랜드입니다. 쇼파드. 여리여리한 열 손가락에 레이어드 좋아하는 로일님들 눈여겨봐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 반지로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깔끔하면서 흔하지 않은 느낌. 요즘에 쇼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Be My Love 링. 가격도 좋습니다. 역시나 레이어드 하기 너무나 좋은 반지고요. 중간중간에 다이아로 세팅되어 있는 디자인도 있어요. 컬러 여러 가지로 레이어드 해도 괜찮고 다이아 들어가 있는 걸로 같이 레이어드 해줘도 예쁘고. 다음 브랜드입니다. 그라프.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라인들 한번 볼게요. 이것도 레이어드 할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실제로 보면 정말 예뻐요. 뭔가 각지면서 탄탄한 느낌. 사나님이 이번에 모델 새로 하셨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럭셔리하게 예쁘시더라고요. 그라프랑 찰떡으로 잘 어울리신다. 결혼 반지 커플링으로도 너무나 괜찮을 것 같고 나의 문신템 반지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버터플라이 링을 직접 껴봤는데요. 와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만의 시그니처 문신템. 검지손가락에 이렇게 딱 껴주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운데에 되게 큰 다이아 원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나비 날개가 되게 튼튼하게 세공이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까르띠에 팬더 할 거야? 그라프 버터플라이 링 할 거야? 완전히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까르띠에는 그냥 여기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 거기에 입체로 팬더 얼굴이 똥 이렇게 있는 거고 그라프는 입체적으로 확 나와 있으면서 뭔가 되게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하면서도 강력한 느낌? 이 두 가지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저에게 뭐가 더 난 것 같아요? 티파니 앵커 하트 시그널 링 실버로 되어 있는데요. 저 이거 실제로 껴보고 와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할 뻔했는데 저는 충동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봅니다. 이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 살게요.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진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되게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말 예뻤어요. 나의 시그니처 반지가 될 수도 있는 반지 디자인이다. 성장되겠네. 러브 스트럭 하트 태그링. 요것도 예뻤고요. 인터라킹 서클링. 전 요거 선물 받은 건데 선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선물 받았을 때 그때가 몇 년 전이었더라? 15년 전. 그때는 이게 3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요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얼핏 보면은 그 샤넬의 코코 크러쉬 그거와 부피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 또 같은 화이트 골드 링을 해주면 뭔가 비슷한 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베이지 골드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명품 주얼리 입문템으로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로즈 골드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요. 옐로우 골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올리브링 티파니 까르띠에 티파니. 이 올리브리프 반지는 제가 이 반지를 살 당시에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안 풀리고 나에게 정말 미래가 없는 것인가 약간 이 정도로 되게 좌절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스스로에게 힘을 내보자.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됐다고 나 자신까지 미워하지 말자.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을 해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응원을 하면서 샀던 반지입니다. 그때 40만 원대였거든요. 지금은 51만 원. 그래서 저는 이 반지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제가 그때 딱 처음 끼면서 주문을 걸어놨기 때문에 항상 힘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올리브 리프링인데 가운데가 딱 떨어지면서 손가락을 감싸는 이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조금 더 페미닌하고 화려하죠? 티 반지도 있어요. 저는 티파니 앵코는 실버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요거는 플래티늄이고 요거는 실버인데 요것도 실버고 뭐 겉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안 나요. 그리고 실버가 조금 더 뭔가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 내 손가락의 모양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되게 편해요. 티파니 노트링도 있습니다. 노트링 의외로 되게 예뻐요. 멀리서 보면은 리본 같은 느낌? 옐로우 골드, 로즈 골드. 붉은 모델 있어요. 이제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다음 브랜드입니다. 에르메스 샹달링 보여드릴게요. 실버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정말 많이 하시고요. 또 에르메스 벨트나 구두에 들어가는 시그니처 디자인이잖아요. 체인링. 이 모델도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에서 샹달링 스몰. 이 제품도 많이들 하십니다.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예쁩니다. 다음 브랜드입니다.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시그니처 링. 옐로우 골드,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화이트 골드는 414만 원입니다. 너무 예쁜데? 베를리 다이아몬드 듀오링.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겹쳐져 있는 라인들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감도 되게 커 보이고 저는 오히려 베를리 스위트 클로버링 이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 바로바로 사고 싶다. 주얼리 라인들 보면 성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너무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베를린인데 다이아몬드 링 한 개 라인, 다이아몬드가 한 줄로 쏙 이렇게 되어 있는 라인이 있어요. 1210만 원. 요게 1210만 원이면 아까 그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저는 할 것 같아요. 아람브라 링 보겠습니다. 원석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요. 기요색. 이것도 너무 예쁘죠? 문신템으로 너무나 괜찮은 라인이죠. 빈티지 아람브라 리버서블 링. 한쪽에는 원석이 보이고 한쪽에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 코디에 맞게 하나의 링으로 두 개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이것도 너무나 괜찮다. 근데 뭐 원석이라서 문신템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프리볼 링 플라워 한 개 스몰 모델. 이 프리볼 모델은 입체적인 라인 때문에 되게 화려해 보이거든요. 화이트 골드는 팝업밖에 없네요. 자, 1,570만 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로율님들 골라드리다가 저도 결정을 하게 됐네요. 1,570만 원이잖아요. 그라프에 버터플라이 가운데 원석 큰 다이아 들어가 있어요. 요게 조금 더 화려한 디자인인데 요거는 가격이 이렇습니다. 그라프 버터플라이 승! 다음 브랜드입니다. 불가리 세르펜티. 독보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쉽지 않은 뱀 같은 이미지. 진짜 뱀에서 따온 디자인이고요. 뱀이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해요. 저 실제로 해봤거든요. 너무 예뻐요. 저는 세르펜티 바이퍼링 너무 예쁘더라고요. 위시템으로 한번 넣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다이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 이것도 뭔가 나만의 시그니처 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세르펜티 할 거면 그냥 이렇게 뱀머리 없는 디자인보다는 뱀머리가 있어서 또아리를 한번 꼬아준 이 디자인이 훨씬 더 유니크하니까 화이트 골드가 베스트고요. 자, 이 중에 탑3를 골라봅니다.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저에게 탑3는 좀 다르고요. 제가 로율님들에게 추천드리는 입문템, 문신템으로는 탑3를 아주 고심고심 끝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샤넬 코코 크러쉬.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패션 브랜드였는데 주얼리들과 맞붙어서 이렇게 1위까지 올라오다니. 샤넬 코코 크러쉬는 지금 워낙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눈에 더 띄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제품이라면 후회 없겠다 이런 생각에 그리고 사실 디자인도 예쁘고 정말 해보면 예뻐요. 2위는 너무 힘든데요. 2위는 까르띠에 저스트 앵클로 갈 것인가 아니면 트리니티 갈 것인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동 2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는 너무 어려워. 세 가지만 뽑기가. 그리고 3위는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인데 불가리 세르펜티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왜냐면 유니크하고 불가리 한번 들어갈 때 됐어요. 사실은 오늘 보여드린 링 다 예쁩니다. 네, 예쁜 제품 나왔을 때 가격과 함께 캡처하셔서 비교도 해보시고 해보세요. 모두 같은 주얼리, 마치 모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나는 더 특별한 것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로율님들 안녕하세요. 이유라트 이율입니다. 제가 그동안 로율님들에게 뭔가 특별한 브랜드, 남들이 다 하고 있지 않은 브랜드, 흔하지 않은 브랜드의 주얼리 어떤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고심고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을 직접 가서 착용을 해봤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점에 갔다가 예쁜 브랜드를 발견한 거예요. 자, 일단은 직접 해봐야 알아요. 주얼리는 그냥 보는 것보다 실착을 해봐야. 레포시라는 브랜드인데요. 추성훈님이 야노시오님에게 선물했다는 그 반지, 바로 그 브랜드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겉에서만 이렇게 봤을 때 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착용을 해보고 지금 이 모습을 좀 보세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유니크하지 않아요? 제가 명품 주얼리 문신템 1, 2, 3탄에 걸쳐서 소개해드린 그런 브랜드들과는 뭔가 결이 다릅니다. 블라스트 블랙 골드링. 이 제품이 처음에 눈에 싹 띄는 거예요. 완전히 유니크하지 않아요? 링 전체에 다이아몬드 파베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껴보니까 저는 좀 주얼리들은 어두운 컬러, 뭐 오닉스 이런 거보다는 아주 밝은 다이아몬드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밝을수록 잘 어울려요. 주얼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의 얼굴이 더 환해 보이게, 나의 몸이 더 환해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얼리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13호의 밝은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이트 골드나 화이트 골드 팝에나 다이아몬드나 마더 오브 펄 뭐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블라스트 핑크 골드링 요거를 해봤어요. 유니크하면서도 뭔가 다른 브랜드에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또 다이아몬드 세팅이 옆으로 비껴져서 돼 있잖아요. 그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자, 이쯤에서 레포시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3대에 걸친 헤리티지를 가진 레포시. 이 브랜드는 예술적, 건축적인 영감과 장인 정신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클래식을 재창조한 아방가르드 주얼리를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예요. 뭔가 형식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창작해내는 데는 장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장인 정신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세공하시는 분들,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평생 동안 해왔던 비슷한 디자인, 자기가 하기 편한 디자인을 더 선호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틀을 깨는 디자인을 만들려면 정말로 장인 정신 그 하나, 편한 것을 추구한다기보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브랜드이다. 그리고 수성우님이 야노시오님에게 선물하신 반지는 한 번 반지를 끼고 그 위에 옆으로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 디자인 너무 특이하잖아요. 이 디자인으로 2개 페어컷 다이아몬드와 1개 페어컷 에메랄드 화이트 골드링 요거 제품도 있습니다. 뭐 루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저는 요즘에 유색 보석에 또 눈이 가더라고요. 유색 보석이 너무 크면 뭔가 그분이 떠올라요. 402호, 502호, 그것은 유난이다. 이명화님인가요? 그분이 좀 떠올라요. 그분이 왠지 유색 보석 큼지막한 거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유색 보석이 약간 작게 들어가고 뭔가 거기에 흔하지 않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유니크하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디자인 예뻐요. 그런 것도 너무나 예쁩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이 레포시 반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3개 플로팅 페어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화이트 골드링, 세르티 수루비드 5개 페어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화이트 골드링, 요런 거를 검지에 그리고 중지에 막 껴봤어요. 이것도 너무나 예쁜 거예요. 유니크하지 않아요? 나만의 것, 나만의 디자인. 이 반지 뭐지? 그 사람이 했던 거, 그 반지 되게 특이하던데? 요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목걸이도 해봤습니다. 3개 플로팅 페어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화이트 골드 넥클리스. 저는 까르띠에 하나 다이아몬드만 세팅되어 있는 1895 다이아 목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만 세팅되어 있는 목걸이들은 꽤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3개의 제품이 또로로 있는 목걸이는 뭔가 특이해. 유니크의 세르티스루 비드 4개의 페어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화이트 골드 넥클리스를 해봤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옆면에 바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다이아몬드 2줄로 레이어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막 얽혀가지고 결국에 하나로 되어 있고 이렇게 뭉치거든요. 여기 옆에 있는 바가 이렇게 딱 2개를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게 유지를 해주는데 바 안에도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괜찮죠? 레포시 예쁘죠? 유니크하죠? 괜히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객들의 니즈가 있으니까 이 매장이 들어온 거겠죠. 여기서 뭔가 구매하신다면 뭔가 앞서가는 패셔니스타 이런 느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기본 디자인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룩에나 착용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갔다가 아디르라는 브랜드를 제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웨딩 반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테니스 컷으로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들이 또도도도도도도도 연결되어 있는 반지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노율님들 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이 캐럿이 큰 다이아가 있고요. 작은 다이아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다이아가 조금 더 평소에 하기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뭔가 이런 보석들이 커지는 게 더 어울리긴 해요. 뭔가 여왕님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제 나이에서는 저는 작은 사이즈가 더 예뻐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아디르에서 테니스 팔찌도 해봤어요. 다이아 등급이 상당히 높고 해외 명품 브랜드들에서는 이런 테니스 팔찌 이런 거 거의 1억 정도 가격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디르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마쇼프와 함께 VIP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여기서도 아디르를 만나서 목걸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타이가 리본 끈을 맨 것 같이 쭉 이렇게 내려와 있고 끝부분에 다이아 원석이 딱 물방울 모양으로 달려있는 이 목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테니스 목걸이도 해봤는데요. 조금 더 다이아 원석의 크기가 큰 거예요. 얘가 더 예뻐. 얘가? 커서 그런가? 심플해서 조금 더 예뻐. 약간 빛이다. 그지? 마쇼프에게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예쁘냐고 물어봤는데 역시나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원석이 클수록 예쁘다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나이가 좀 더 들면 그게 더 예쁠 수도 있는데 이 타이 스타일도 되게 예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정말 더 인지도 있는 브랜드에서 흔하지 않은 제품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로유님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디올입니다. 에톨드방 목걸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별 모양이 아니고 디올만의 별 모양으로 해석한 목걸이에요. 이것도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지 않아요? 저는 디올 주얼리들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소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같은 디자인으로 다이아 파베로 되어 있는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아 파베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로즈드방과 같이 레이어드한 모습? 이것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가격이 580만 원이에요. 가격대가 괜찮습니다. 장미꽃잎 모양 로즈 디올 꽃띠르 스몰 목걸이. 문신템으로 괜찮지 않아요? 가격이 다이아몬드 들어가 있는데 400만 원입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알죠? 이런 명품 브랜드들, 제품들 점점 인기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 조금씩 야금야금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인기 있어지기 전에 내가 구매하는 것도 괜찮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액세서리들은 한번 구매할 때 이게 고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뻐 보인다고 다 구매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한번 이 목돈을 들여서 구매를 하고 나면 다른 거 구매를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평생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정말 내 맘에 쏙 들었을 때 구매를 해야 된다. 라지 사이즈도 있습니다. 와, 이거 라지로 보니까 더 예쁘네요. 로즈 골드로만 있는 것 같은데. 로즈 디올인데 다이아몬드 파베입니다. 이것도 예쁘죠? 뭐 말해 뭐합니까? 다이아몬드 파베는 무조건 제일 예쁘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가격 880만 원. 화이트 골드면 어떻게 보면은 반클리프 아펠의 아람브라 다이아몬드 파베와 좀 비벼볼 만하다. 미안합니다. 네, 명품 채널 이유라트에서 비벼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견주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거의 2배 차이 아닌가요? 괜찮지 않아요? 그렇다면 로즈드방 한번 볼까요? 로즈드방도 예뻐요.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취향에 맞게 고르기 되게 좋고요.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자개, 요것으로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개 부분이요, 물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러 가지 컬러 스톤들.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목걸이는 에르메스잖아요. 실버 제품이에요. 가격대에 비해서 평소에 캐주얼한 무드에 하기 너무나 괜찮겠다. 그런데 캐주얼한데 이렇게 드롭으로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 이런 거 되게 드레시한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로즈드방으로 이런 디자인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연결되는 부분에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네요. 예쁘네요. 470만 원. 어때요? 가격 너무 괜찮지 않아요? 고귀해 보여. 이렇게 드롭 스타일인데 동그란 펜턴트가 달려있는 제품은 과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드레시해. 예뻐. 디올에서 흔하지 않은 반지 잼
디올 반지. 요거 결혼 반지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흔하지 않아. 그래서 괜찮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약간 되어 있는 요런 디자인이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화이트 골드 있고요. 옐로우 골드 있고요. 로즈 골드 있어요. 그런데 로즈 골드가 말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훨씬 더 로즈빛이 돌아요. 다이아 파베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 있어요. 이거는 가격대가 1,050만 원이지만 예쁩니다. 디올은 뭔가 되게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 무엇인지 전문적으로 아는 브랜드인 것 같아. 모든 브랜드를 다 통틀어서 가장 페미닌한 디자인들을 뽑아내는 브랜드가 바로 디올입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페미닌한 무드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디올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냥 장미 가시 덤불로 되어 있는 자연적인 디자인. 정말 자연에서 따온 것 같은 디자인.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200만 원이에요. 가격 너무 괜찮죠? 여기에 다이아 조금 들어가 있는 거, 가시 부분에만 들어가 있는 거 370만 원이에요. 화이트 골드는 390만 원이에요. 그리고 다이아 팝에는 900만 원 넘어가는데 900만 원 넘어가는 것까지 이 디자인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약간 가시 부분에 다이아 되어 있는 거랑 아예 그냥 플레인한 거 요거 너무 예쁜 것 같고 로즈드방 반지들이 또 되게 예뻐요. 그래서 평소에 하고 다니기에 참 좋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딱 착용을 하면 다이아가 내가 보는 시선에서 다이아예요? 하고 딱 나와 눈이 마주치는 그런 디자인. 이 디자인도 너무나 예쁘고요. 로즈드방인데 그냥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정 가운데 로즈드방 펜던트가 달려있는 기본 디자인들도 있어요. 이것도 예뻐요. 내 손가락에 다 끼우는 것도 예쁘네. 옷도 예쁘고 그냥 다 예뻐요. 모델분 눈동자에 정말 보석이 박혀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프라다에서 주얼리가 나왔어요. 목걸이부터 볼게요. 난리 납니다. 정말 예뻐요. 이터널 골드 미니 트라이앵글 펜던트 넥클리스 핑크 골드. 저는 사실 핑크 골드보다는 옐로우 골드나 화이트 골드를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트라이앵글이 조금 더 큰 디자인이에요. 가격은 410만 원. 이게 조금 더 크면은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가 납니다. 뭔가 조금 더 터프한 느낌. 이터널 골드 펜던트 목걸이 화이트 골드 및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세팅. 보통 일반 주얼리 브랜드에서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터널 골드 마이크로 트라이앵글 펜던트 넥클리스 화이트 골드 및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파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원석이 아니고 작은 다이아몬드들을 또도도도도 이렇게 박은 디자인. 이것도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명품 브랜드 주얼리인데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이제 대놓고 사용했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제품도 이런 디자인에 이 정도 다이아가 들어갔는데 다른 주얼리 브랜드에서 나왔다 그러면 훨씬 더 가격이 높은데 지금 540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터널 골드 마이크로 트라이앵글 펜던트 넥클리스 옐로우 골드 및 다이아몬드. 옐로우 골드에 또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화이트 골드를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옐로우 골드보다는 다이아몬드 세팅은 화이트 골드와 훨씬 더 잘 어울린다. 프라다에서 반지도 볼 거예요. 이터널 골드링. 정말 힙하지 않습니까? 세모난 쇠사슬 450만 원. 이터널 골드 스네이크 미니링 옐로우 골드 및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500만 원. 정말 유니크하죠. 나만의 시그니처 링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터널 골드 2IM와 스네이크 링 화이트 골드. 남자친구와 커플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는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선호한다 하는 롤린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터널 골드 콘트레리 링 옐로우 골드와 다이아몬드. 이렇게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 있고 큰 다이아몬드 원석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515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사용했다. 자, 저 같으면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아까 스네이크링, 다이아몬드 없는 버전, 뭔가 조금 더 투박했잖아요? 그거를 해주고 여자친구나 저는 바로 이 제품으로 하겠어요. 뭔가 더 페미닌하잖아요. 이터널 골드 콘트레리 링, 옐로우 골드, 다이아몬드와 자수정. 이렇게 요즘에 유색 보석이 더 유행이에요. 그리고 유색 보석들의 가격이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특이하죠. 나의 시그니처 링. 그 어떤 채널에서도 프라다 주얼리 소개한 채널 있어요? 우리 이유라테 최초죠. 맞아요. 자부심 있습니다. 프라다에서 지금 주얼리 이렇게 나와
나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홍보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지금 내가 먼저 구매하면 나만의 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매했더니 사람들이 따라 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쉐론 매장에서도 특이한 목걸이를 해봤어요. 이 고양이가 일본에서만 오픈이 된 고양이라고 해요. 그게 한국에 들어온 건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곰돌이 목걸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 곰돌이 목걸이는 스와로브스키에서 제가 15년 전에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선물을 받은 목걸이입니다. 디테일이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상 하이 주얼리에서 나오는 제품들과 견줘봐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잘 착용을 하고 있어요. 부쉐론에서 동물의 얼굴을 형상화한 디자인들을 많이 선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도 너무나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때요? 흔하지 않지만 값어치 있는 주얼리, 문신템으로 손색 없죠? 저의 취향, 그리고 우리 같은 취향으로 뭉쳐있는 로일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합리적인 제품들 골라드리는 이런 시간들 너무나 재밌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이유라트